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인커텀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인커텀즈 조건별로 제품의 인도 시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걸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제품의 인도가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11가지 조건별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조건 자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조건 11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EXW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FCA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엔 CPT라는 조건, CIP라는 조건, 그 다음에 FAS라는 조건, 그 다음에 FOB 조건, CFR 조건, CIF 조건, 그 다음엔 DAP 조건, DPU 조건, DDP 조건. 이렇게 해서 11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의 숫자는 몇 개다? 11개다. 그 다음에 각 조건별로 운송과 관련되는 셀러 바이어 의무는 몇 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다? 10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 숫자는 좀 외우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세요? 젓가락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젓가락. 그래서 젓가락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11, 숫자 11이 되죠? 그래서 11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젓가락을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면 열 십자가 되죠? 예, 그래서 10가지 운송과 관련되는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 글자로 봤을 때 2로 시작되는 조건은요. 앞 글자로 봤을 때 요 2로 시작되는 조건, 요거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F 조건이 3개. 예, FCA, FAS, FOB. 3개고요. 그 다음에 C 조건이 CPT, CIP, CFR, CIF 해서 4가지고요. D 조건이 이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서울을 수출자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부산을 선적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적 그러면 우리 보통 무역하는 사람들 외국하고 이렇게 코레스 하실 때 교신 하실 때 교신하는 거 보통 코레스라고 얘기해요. 코레스 CORRES 원래는 correspondence, correspondent 그런 뜻인데요. 그냥 뭐 교신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이어가 이메일 주고받는 거를 우리는 보통 코레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레스 할 때 선적 그러면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어, 온보드, 온보드, 아니면 쉬먼트, 아니면 쉬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여기는 선적항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도착항, LA, LA 유명한 그 항구 있죠? 무역항 이름이 뭘까요? 롱비치, 롱비치, 그죠?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그죠? 가보셨나요? LA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카고. 이게 이제 수입자의 창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가정을 해놓고요. 자, 보면 이 표는 아까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각 조건별로 제품이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이전되는 시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의 이전, 위험의 분기점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EXW 같으면은 요거는 제품의 이전이 수출자의 창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이어가 와서 자기가 전 운송 구간을 여기서 인도를 받아서 다 끝까지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모든 물건에 대한 손실에 의한 책임, 이거 자기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EXW예요. 그래서 EXW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하신다면 엄청 편해요. 그쵸?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알아가지고 바이어가 통관도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선사도 자기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부터 요 부산까지도 자기가 운송을 섭외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 부산부터 LA까지도 자기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LA부터 창고까지도 자기가 다 모든 운송 스케줄을 자기가 짜고, 그 다음에 다 예약을 해서, 그 다음에 운임을 지급하고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국내 거래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엄청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FCA, CPT, CIP는요, 요 세 가지 조건은 여기 서울부터 부산 요 사이 아무 지점이나 셀러 바이어가 합의를 해서 지정을 하면 그 지점에서 제품의 인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책임지고 사고 안 나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FAS라는 거는요. 이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예요. Alongside 그러면 옆이잖아요. 그때 뭐의 옆이냐? 그거는 이 부둣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까지만 갖다 놓으면 돼요. 배에다가 선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만약에 배가 있다 그러면 오늘 잘 그렸네요. 배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부둣가에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는 조건. 여기서 인도해지는 조건. 그 다음에 본선 인도다 하는 거는 요거예요. FOB나 CFR이나 CIF는 이렇게 본선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셀러 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선적이 되는 순간에 제품이 인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세 조건은. 그 다음에 여기 D 조건. D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에 D는 딜리버리예요. 딜리버리. 오늘은 뭐 글씨 잘 써지네요. 딜리버리. 맞죠? 딜리버리. 딜리버리가 뭐예요? 우리 뭐 요새 딜리버리 많이 해서 저희 음식도 많이 요새 주문하잖아요. 뭐 요기요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배달이잖아요, 배달. 그러니까 앞에 D자는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입자의 영역까지. 어쨌든 여기 한국까지 갖다 주든 아니면 요 가운데 어디서 넘겨주든 여기까지 갖다 주든 셀러 바이어가 합의한 지점까지 갖다 준다. 이게 D 조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AP라는 조건이 있어요. DPU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수입진의 일정 지점을 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항구로부터 창고까지 아무데나 지정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DDP 조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딜리버리, 듀티 페이드 그래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이거는 아까 이 두 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아무데나. 그러면 이 조건으로 하면서 도착 지점을 수입자의 창고라면 DDP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달라요. 비용이나 아니면 책임의 문제에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11가지 조건의 셀러 바이의 의무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때 아시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11가지 조건별로 인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그래서 11가지 조건별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 뭐 FCA는 요 가운데고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건이 달라지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 아니면 셀러인 여러분이 책임지는 장소가 달라지는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하신다 하면 마찬가지죠. 뭐 수입하실 때도 달라지는구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뭐가요? 인도하는 시점. 그러니까 즉 위험에 대한 책임이 넘어가는 시점, 분기점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쉽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인커텀즈 2020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그 11가지 조건을 그룹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운송수단 불문 조건이 있고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FOB, CFR, CIF, FAS 요 네 가지 조건은요. 요거는 배로 운송할 때만 써라. 그러니까 항공으로 운송할 때는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금 뜨끔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 뜨거. 우리는 FOB 조건으로 물건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보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렇게 FCA라는 조건으로 공항을 지정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게 돼요. 지금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커텀즈 규정에 보면 이렇게 11가지 조건을 구분해 놨다. 운송 수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은 배로 운송할 때만 쓰고 나머지 조건, 요 7가지 조건은요. 요거는 운송 수단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배로 운송을 하든 비행기로 운송을 하든 예, 쓰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네. 예, 여러분들 여태까지 대충 아셔서 그래요. 예, 그냥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커터미 이론적으로 배우질 않아요. 잘 배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선배들한테 그냥 배우는 거죠. 뭐 그냥 듣고 배우는 거죠. 해외에 있는 바이어는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는 대로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비행기로 운송할 때도 FOB, 배로 운송할 때도 FOB. 아,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안 했는데. 아, 그 11가지가 다 안 배워도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는 특정 조건만 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FOB면 FOB, CFR이면 CFR, 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든.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은 더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조건을 만약에 거래 파트너가 제시하게 되면 그때 좀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예. 근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그러나 원래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예, 처음에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처음엔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아니까. 그쵸?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이해로 끝이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무예요. 이게. 음. 근데 보면 이 무역을 전공한 대학교에서 무역을 전공한 친구들도 실전에 딱 투입해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아,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실무는 너무 달라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가 안 해서 그래. 단계별로.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잠시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만 답만 쓴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워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그러나 가지고는, 예, 안 배웠다,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가르치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저기 한양대학교의 그 정 교수는 아니잖아요. 저는 겸임 교수잖아요. 그래서 한 22년 된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의한 지. 어쨌든 그래요. 예. 왜 학생들이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잠깐 시험 볼 때 외웠다가 그 다음에 다 때려쳐 버렸으니까 다르다 그러는데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들으시기만 하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중요한 셀러 바이오 의문을 다 외우시게 돼요. 예, 자연스럽게. 아주 간단해요. 왜냐면 그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성이. 예,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커텀즈에서는 크게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 다음에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임이 선불이냐 후불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선불이에요. 프리페이드. 프리페이드는 선불이잖아요. 그렇죠? 셀러가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돈을 수출지에서 여러분들이 지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불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착 전에 주니까. 근데 컬렉트라는 거는 이건 운임 후불이거든요. 이거는 바이어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쨌든 물건이 수입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운임이 프리페이드다 그러면 여러분 아 셀러가 운송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 다음에
후불이다 그러면 바이어가 체결했구나. 아니면 셀러가 체결해야 된다. 셀러인 여러분이 체결한다 그러면 운송비 내가 줘야 되는구나. 바이어가 체결한다 그러면 회사 운송비는 바이어가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선불이면 운송비를 셀러에 내가 줘야 되니까 이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빨리 바이어한테 받아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임이 후불이다.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운임은 가격에 포함 안 시켜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조건이 선불이고 어느 조건이 후불이고 어느 조건이 셀러가 체결하고 어느 조건이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느냐 그거 간단해요. 인건통지사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건 헷갈리지 않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을 누가 드느냐 이게 인건통지에다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인건통 조건별로. 강제보험이라는 거는 반드시 셀러 바이어 중에 누가 들어야 되는 거고 임의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인건통지에서는 양쪽 다 가입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럼 안 들면 되느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러나 안 들면 불안하니까 들게 되죠. 대개는. 강제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제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의료보험 이런 거. 그거 강제죠. 이 보험요. 우리가 암보험 같은 거요. 암보험 같은 거는 강제 아니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안 드신다고요? 그럼 뭐 지극히 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죠. 뭐 건강에도 자신이 있고 돈도 많으시고 뭐 암 걸려도 뭐 내 돈 갖고 치료하지 뭐 돈 많은데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게 바로 임의보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상한 거, 이건 뭐 큰 의미 있는 거 아닌데, 보험계약자라는 거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헷갈리시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육보험을 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들었어요. 이랬을 때, 애기들이 어리니까 당연히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부모님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피보험자는 여러분들로 해놓을 수도 있고 자녀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로 해놓으면 자녀가 학교 들어갔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그 돈으로 학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놨다? 그럼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받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다 가능하죠. 예. 집안의 분위기 따라가지고 아이가 하는 거 따라가지고 다르겠죠. 이놈 믿을만하다. 이놈 아주 똘망똘망하네. 아빠 말도 잘 듣네. 앞으로 똑바로 끄겠네. 속 안 쓰이겠네. 그럼 편하게 그냥 피보험자를 아들내미 딸내미로 해주면 되고 이 자식 이거 혹시라도 인생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일단 내가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쓸 때 쓰더라도 내가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더 결정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쉽게 설명드리나요?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의 의미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관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그렇죠? 예, 물건에 대한 출국 절차예요. 간단해요. 통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출할 때 절차를 출국 절차를 수출 통관, 수입할 때를 수입 통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나라별로 다 그렇죠?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수입할 때는 뭐 달러가 빠져나오고 수출할 때는 물건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이동을 하잖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뭐 건강이나 아니면 뭐 국가의 어떤 뭐 전반적인 뭐 환경이나 뭐 자연보호나 뭐 이런 거 건강이나 또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관이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절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저기 뭐야 벌써 이제 그 설 연휴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희 방송은 연휴에도 쉬지 않습니다. 제 목표가 뭐냐면 1년 내내, 2년 내내 하루도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녹화를 열심히 하자. 무역 강의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이게 제 신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조금 좀 기운이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다시 마음 고쳐 먹었어요. 아, 뭐 조회수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뭐 이거 갖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몇 분이라도 들어주신다면 그 몇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오늘도 예, 여기까지 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아, 명절인데 커피라도 한 잔 보내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제 전화번호로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예, 절대로 뭐 사양하거나 돌려보내진 않겠습니다.